이번 파트에서는 장비 제어 사례로 보는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비용 절감과 성능 개선에 대해 살펴봅니다. 수원의 광학장비 검사 업체 사례입니다. 이 업체의 경우 소스 코드의 수가 약 100여 개로 많지 않은 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장비를 제어하는 민감한 소프트웨어이다 보니까 좀 더 견고하고 완벽하게 마이그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컨설팅을 받은 사례이고요. 자, 이 업체 당면 과제는 최근에 카메라 해상도가 높아졌습니다. 이 업체는 필름을 카메라로 찍어서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인데, 카메라의 해상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게 됐고, 그에 따라서 32비트에서는 그 메모리 부족이 되기 때문에 4비트로 전환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장비들을 납품을 받다 보니까 대부분 윈도우 10 64비트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동일한 환경이실 겁니다. 그래서 윈도우 10 64비트 운영체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최신 버전으로 마이그레이션을 계획했고, 그리고 해외 고객사를 위한 다국어 지원도 이슈였습니다. 자, 주요 이슈로는 32비트, 64비트를 병행 지원하는 것입니다. 64비트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최신 버전의 64비트 컴파일러를 이용해서 컴파일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전 소스 코드를 최신 소스 코드의 64비트를 한 번에 전환하는 것보다는 예전 버전 소스 코드를 32비트 최신 버전으로 1차적으로 마이그레이션 한 이후에 그 소스 코드를 다시 64비트를 지원하도록 두 번에 걸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로는 자체 제작한 사용자 제작 컴포넌트가 130여 종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컴포넌트를 먼저 이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본 소스 코드를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컴포넌트 FID 플러스를 파이어닥으로 변환해주는 그 작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자, 마이그레이션 작업은 보통 준비 단계와 수행 단계로 나눠졌습니다. 보통 준비 단계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소스 코드의 수나 프로젝트 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서드 파트 컴포넌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런 컴포넌트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지 등의 위험 요소, 그리고 유니코드, 데이터 액세스 컴포넌트, 그리고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기타 위험 요소 등등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일정을 계획하는 목적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 단계를 거쳐서 일정 및 범위가 파악이 됐다고 하면은 이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할지 또는 컨설팅을 진행할지, 기간은 얼마가 되고 인원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지 등을 계획해서 그 마이그레이션 수행을 준비하고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수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방식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전환체계 구축 작업이 필요한데, 자, 앞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을 이제 분석해서 이 어떤 것들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를 실제 이제 작업을 해보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자동화하는 방안들, 그리고 이것들을 일관된 방식으로 문서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전환계획 체계 구축 단계에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소스코드 전환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소스코드 전환 과정에서도 최대한 자동화해서 그 시간도 절약을 하고 일관된 방식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개발 문서를 통해서 일관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수행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진행을 하면서 가장 좋은 프로세스라고 이제 생각했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고요. 1차적으로는 그 준비 단계 등을 통해서 계획을 하게 되고, 그 계획한 내용들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 과정들은 단순히 이 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할 것들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실질적인 샘플 코드를 이제 파악을 해서 그 샘플 코드를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샘플 프로젝트 등을 진행을 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나오고 그런 내용들을 기록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내용을 자동화하도록 최대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화를 해서 작업을 돌린 다음에 컴파일 등을 한 다음에 이슈가 나오면은 그 이슈들을 하나씩 해결하되, 그 이슈를 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슈를 공유 문서 등에 등록을 하고 그 공유 문서들의
를 통해 참고해서 이슈를 해결한 다음에 그 결과도 다시 이슈 문서에 등록한 다음에 그 내용을 최대한 자동화해서 전체적으로 반영을 하는 등의 수단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 과정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슈가 발견이 되면은 이슈를 등록하고 그 이슈를 해결하고 자동화해서 다시 컴파일해서 테스트해서 완료하는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계획 단계, 즉 준비 단계에서는 대부기에서 제공하는 마이그레이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소스 코드 수와 프로젝트 수 등을 현황을 파악을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포넌트의 목록을 쭉 목록화한 이후에 각 컴포넌트의 용도를 기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용도에 따라서 그 어떤 마이그레이션을 컴포넌트를 업그레이드 할지 또는 다른 컴포넌트로 대체를 할지 또는 어떤 서드파티 컴포넌트가 오픈소스나 아니면 자체 제작한 경우에는 직접 소스 코드를 변환을 해야 될지 등을 파악을 하고요. 하나의 팁으로는 보통 같은 비슷한 류의 컴포넌트 셋을 이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하나로 통일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예전에 이제 다니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컴포넌트 비슷한 그 기능의 컴포넌트를 다양하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유지 보수도 어렵기 때문에 마이그레이션 과정에서 하나의 이제 컴포넌트 셋으로 통일하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기타 유니코드나 데이터베이스 연결 컴포넌트 그리고 기타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위험 요소들을 이 단계에서 파악을 하고 그러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처리할지 파일럿 형태의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를 한번 진행을 하면서 일정 계획을 수립하시면은 이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할지 좀 계획이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은 분석 작업입니다. 앞에서 이제 찾아낸 위험 요소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제 처리를 할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고요. 되도록이면 소스 코드 단위로 직접 구현을 합니다. 소스 코드를 가지고 이 소스 코드를 어떻게 이제 변경을 할지 등을 샘플 프로젝트 등으로 소스 코드로 이제 기록을 하고, 자, 그리고 변경된 내역들도 문서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들은 그 뒤에서 자동화에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가 되면은 뒤에서 자동화가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뒤에서 주기적으로 일관된 방향으로 작업하기 위한 문서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유 문서 양식이 필요한데 저는 두 가지 문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슈가 발생하거나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공유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이슈 공유 문서,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어떠한 절차대로 진행을 했는지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 가이드, 이 두 가지 문서들이 필요한데, 자, 이때는 문서 공유하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있겠죠. 만약에 자체적으로 이슈 트래커 같은 것들을 사용하신다면은 이슈 트래커를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공유 디렉토리에 문서 파일을 등록해서 공유를 하되, 이것들은 실시간으로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의 이제 리더가 이 문서를 취합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은 구글 드라이브 그리고 MS 원드라이브 등과 같은 클라우드 기반 문서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공유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작업 시간을 줄여주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일관된 방식으로 이 변경이 된다라는 장점들도 있습니다. 개발자가 여러 명이라고 하면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자동화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변경이 될 것이고요. 자, 마이그레이션 자동화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폼 파일과 소스 파일이 모두 텍스트 파일이기 때문에 텍스트 파일을 읽어서 필요한 부분을 변경을 해주는 그러한 작업들인데, 다양한 자동화 도구가 있습니다. 엠바카드로에서 제공하는 리파인드,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대부기어 컴포넌트 컨버터, 요건 뒤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델파이 파서나 미다 컨버터 등의 서드파티 툴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원리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텍스트 에디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이그레이션을 진행을 할 때 이슈가 발생을 하면은 그 해결하는 내용들 문서화하고 패턴을 분석해서 자동화로 계속 사이클을 도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작업의 자동화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최대한의 이제 자동화를 진행을 하고 이 수작업으로 진행할 내용들은 문서화를 해서 일관된 방식으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의 소스를 변경하거나 컴파일했을 때 이슈를 해결할 경우에는 일관된 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유 문서를 사용을 합니다. 이슈 등록하고 원인 조치한 이후에 등록하고 자동화 처리하고 가이드 문서에 등록하십시오. 자, 그리고 수작 고발 사항은 마이그레이션 가이드를 이용해서 절차를 기록하시는 형태로 소스 코드를 변경할 때도 이렇게 이슈 공유 문서를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사례에서는 64비트 어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했습니다. 자, 보통 64비트 어플리케이션 지원의 목적이 윈도우 10 64비트 운영체제를 도입을 하면은 64비트 어플리케이션을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32비트 어플리케이션도 64비트 운영체제에서 호환성 모드로 상당히 잘 돌아가고 대부분의 DB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나 또 델파이 그리고 C++ 빌더도 32비트 어플리케이션으로 64비트 운영체제에서 아주 정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4비트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해야 되는 경우에는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큰 이미지를 다수를 사용한다거나 등등의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64비트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64비트 어플리케이션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딱 두 가지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자, 델파이 소스 코드. 자, 먼저 데이터 타입 같은 경우에는 32비트와 64비트의 길이가 차이가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별로 인티저와 아이덴티 64는 4바이트, 8바이트로 32비트, 64비트 모두 동일한 데이터 크기를 갖지만 자, 32비트에선 4바이트, 64비트에선 8바이트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네이티브 INT를 사용하거나 포인터, 핸들 등 같은 경우에는 4바이트, 8바이트로 각각 그 비트 수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 크기를 갖습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 API에도 32비트 API 64비트를 대부분 지원을 하고 이 컴파일하는 시점에 내부적인 델파이 라이브러리가 해당 그 API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호출하는 시점에 이 파라미터는 64비트와 32비트가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인티저와 같이 어떤 파라미터 핸들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L파람 등과 같은 그런 명시적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뭐 핸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인티저나 디워드 같은 경우로 사용할 경우에는 총 8바이트의 핸들이 4바이트로 잘려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다음 포인트는 외부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내가 64비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다고 해도 그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이 32비트밖에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64비트가 정상 운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라든지 어떤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는 64비트를 지원하는지를 확인해서 지원 여부에 따라서 교체를 하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1차적으로는 32비트로 최신 버전으로 전환한 다음에 64비트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32비트, 64비트를 병행 지원할 경우에 혹시 32비트만 돌아가는 코드를 작성할 경우에는 if, diff와 같은 조건부 컴파일러를 통해서 이 코드를 분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컴포넌트를 사용을 할 때 이런 방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진행한 내용에 대한 참고 리소스 안내를 드립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례에 대한 조금 자세한 내용들은 해당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양한 이제 마이그레이션 관련 문서들과 그 양식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64비트 적용 시 검토할 사항들도 정리를 해놨고, 리파인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줄여주는 도구들에 대한 소개도 진행을 했습니다.